안녕하세요. 마이웨이입니다.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 암호화폐 시장이 다시 한번 또 타오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제 이 간밤에 완전히 그 추세가 좀 전환됐다라고 보이는데, 그래서 이제는 이 조정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것으로 보이고 알트 상승기가 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다라고 바라보고 있어요. 그래서 그 이유도 함께 오늘 좀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, 그러면 간밤에 어떤 움직임이 있었는지 어제와 현재를 좀 비교를 해서 말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요거를 좀 보시게 되면 어젯밤 11시쯤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여기 시간이 좀 가려져 있는데, 여기가 지금 11시 반이잖아요. 그러니까 이때가 대략적으로 좀 11시가 넘어선 그 이후에 보시는 것처럼 요런 하락이 또 나왔습니다. 그러니까 11시 전까지만 해도 보시는 것처럼 44.2K를 보이고 있으면서 분위기가 또 나쁘진 않았습니다. 그런데 이제 갑자기 이 매도 물량이 좀 쏟아졌던 건데, 그래서 요 이후에 장 상황이 어땠냐면은 보시는 것처럼 요렇게, 그러니까 이게 24시간 대비해서 좀 나타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붉게 물들면서 요걸 좀 보시게 되면, 요거는 이제 암호화폐 전체 시총을 의미를 하는데, 보시는 것처럼 지난 고점을 요 저항선에 지금 딱 맞아가지고 윗꼬리를 지금 살짝 달면서 어제 밤만 해도 저항을 또 못 넘기고 있었습니다. 그리고 이 알트 시총을 보시게 되면 지금 이제 요게 글씨가 조금 작아서 안 보일 수도 있을 텐데, 알트 시총이 요것은 이더 포함을 나타내는 것이고, 요것은 마찬가지로 알트 시총인데 이더를 제외한 알트 시총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. 그런데 어제만 해도 여기 윗꼬리를 좀 살짝 달면서 다시 이 비트코인이 좀 하락을 하니까 요 박스권 안으로 채차 들어왔었고, 그리고 마찬가지로 요 이더를 제외한 알트 시총도 윗꼬리를 달면서 요 박스권 안으로 다시 한번 또 들어왔었습니다. 그러면서 요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최근 좀 약세를 보이면서 54% 근처까지 가다가 53.4% 정도까지 살짝 또 내려오긴 했었어요.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, 어쨌든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이 전반적인 이 상승 돌파를 앞두고 저항에 부딪혔다라고 보이는데, 그래서 그 전날까지만 해도 마찬가지로 좀 뚫어주는 모습이 나오려고 하다가 결국엔 넘어서질 못하고 약간 좀 주춤을 했었잖아요. 어제 이 당시에도 그 전날의 움직임과 똑같이 지금 연출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. 그래서 오늘 밤 이 간밤의 움직임이 또 중요하게 될 거라 말씀을 드리면서, 내일 아침은 오늘의 아침과는 좀 다른 결과로 맞이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런데 정말 이 바람대로 다른 결과가 나타났습니다. 그러면 어떻게 달라졌느냐? 먼저 요 비트코인 차트부터 보시면 아직까지는 보시는 것처럼 지난 고점을 좀 넘어서지는 못했어요. 하지만 다시 재차 이 44K까지 비트코인이 올라오면서 요 우리가 기준으로 삼았던 이 21선을 이제 좀 더 그 이격을 벌린 상태이고, 그래서 요걸 보시게 되면 이 암호화폐 전체 시총은 어제 밤만 해도 요 저항에 딱 걸렸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또 넘어서게 됐습니다. 그래서 다시 이 전체 시총 1조 6천억 달러를 넘어서게 됐고, 그래서 또 새로운 연고점을 쓰게 됐어요. 그러면서 요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어제 밤만 해도 53.4% 대략적으로 한 여기 정도 있었는데, 또 간밤에 조금 더 이렇게 좀 하락을 하면서 현재는 53.09%로 이 알트 불장이 시작될 수 있는 요 지지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. 그래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요 지지를 이렇게 무너지게 되면 본격적인 이 알트 불장이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, 그리고 이 알트 시총도 함께 보시면 요것은 이제 이더를 포함한 알트 시총을 나타내는 것이고, 요것은 이더를 제외한 알트 시총을 나타내는 것인데, 보시는 것처럼 어제 밤만 해도 요 박스권 안에 채차 들어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, 지금은 마찬가지로 또 완전히 돌파를 했어요. 그리고 요 이더를 제외한 알트 시총 역시 요 박스권을 비교적 크게 이 몸통으로 돌파를 하면서 지금도 요런 상승을 보이고 있어요. 그래서
이 알트시총 역시 새로운 연고점을 써내려가고 있는데,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개인적인 관점으로는 이 암호화폐 시장이 좀 한 단계 퀀텀 점프를 준비하고 있고, 그리고 찐 조정은 그 퀀텀 점프 뒤로 좀 미뤄졌다라고 생각을 해요.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, 요것을 또 좀 보여드리면, 그러니까 어제 밤만 해도 이 저항에 좀 막혀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그래서 제가 회원님께 말씀드리기로, 현재 비트코인이 상승 돌파를 앞두고 이 저항에 막혀서 쉽사리 다음 스텝을 못 밟곤 있지만 조만간에 시원하게 돌파할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봤는데, 그 이유를 뭘로 들었냐면은, 제가 또 종종 말씀드리기로 이 암호화폐 시장만 좀 매몰돼서 보기보다는 한 발 물러서서 좀 큰 그림을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, 그래서 한 발 물러서서 보게 되면 이 매크로 지표들이 모두 상방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러면서 그 근거로 말씀을 드렸던 것이, 이 달러 지수를 확인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이렇게 급락이 나오면서 그 이후로 좀 기술적 반등이 나와서 다시 재차 살짝 또 오르기도 했어요. 그런데 어젯밤에 이렇게 더 하락이 되면서 다시 이 102포인트대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. 그런데 어제 이때만 해도 지난 요때 요 저점까지는 깨지를 못했는데, 이걸 보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어제 말씀드린 이후로 조금 더 하락을 하면서 요때의 저점을 다시 한번 깨는 움직임이 나왔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이 달러 지수가 하락을 하게 되면 이 현금에서 자산으로 자금 흐름이 좀 가팔라질 거다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고, 그리고 또 이것도 보시게 되면 이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보시는 것처럼 3.8%대로 며칠 전보다도 좀 더 하락을 했어요. 그리고 이 미국뿐만 아니라 이것도 한번 보시게 되면, 이제 요거는 우리나라 은행채 이제 트리플 A의 5년물 금리를 나타내는 것인데, 보시는 것처럼 10월에 이렇게 고점을 찍고 현재는 3.8%대까지 지난 4월달보다도 좀 더 하락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은행채 5년물 금리가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에도 영향을 미치는데, 그래서 이것을 보시게 되면 여기 지금 우리나라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의 금리 추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, 그런데 요 혼합형 고정금리 같은 경우는 이 하단이 3.3%대까지 하락을 했어요. 그러니까는 얼마 전과 비교해서 대략적으로 한 1% 정도 하락을 했다라는 겁니다. 이 얘기는 제가 여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이 미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시장은 내년에 이 금리 인하와 함께 돈이 풀리고 그것이 자산시장으로 흘러 들어갈 것이라는 것을 미리 선반영해서 현재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. 그렇기 때문에 어제 이 미 증시도 보시는 것처럼 전날에 좀 급락이 나오긴 했지만 하루 만에 이렇게 장세가 또 전환이 됐습니다. 그리고 이 암호화폐 시장의 힘은 바로 유동성에서 나오는데, 왜냐면 주식과 같이 이 암호화폐 시장은 좀 그 기본적인 펀더멘털이 미흡하기 때문에 유동성에 의해서 가장 크게 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데, 그런데 지금 현재 이런 매크로적인 지표들을 종합해서 본다라면 지금 비트코인이 조정을 받을 가능성보다는 한 번 더 퀀텀 점프를 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금리가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이 미 증시도 이렇게 상승을 하는데, 이 암호화폐 시장만 조정을 받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. 그렇다고 이 조정이 안 나오지는 또 않을 겁니다. 분명히 조정이 오긴 올 텐데, 그런데 제가 이 미 증시 역시 10월 말 이후로 조종다운 조정이 없이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.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가 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되든 승인이 되지 않든 그것을 기점으로 좀 조정이 올 거다라고 얘기를 좀 많이들 하잖아요. 근데 저는 이 비트코인 현물 ETF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보다는 이 미 증시가 조정을 받을 때 암호화폐 시장이 동시에 조정이 받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왜냐면은 이것을 보시게 되면 이것이 S&P 500의 올해부터
현재까지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것이고, 요것은 비트코인의 올해부터 현재까지의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. 그런데 뭐 정확하게 일치하진 않지만 그 굴곡의 시점을 보면 상당히 비슷하게 움직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 S&P 500부터 보시게 되면 올해가 들면서 이렇게 상승을 했다가 3월 달에 조정을 받았었는데, 보시는 것처럼 이 비트코인도 올해 시작부터 상승을 해가지고 요 굴곡, 그러니까 비슷하게 3월 달에 지금 제가 이렇게 흔들면 요 바가 흔드는 게 보이시죠? 근데 지금 제가 요 흔드는 거랑 요쪽도 동일하게 지금 같이 흔들리는 것을 보면 됩니다. 그래서 3월 달에 비슷하게 조정을 받았었고, 그리고 이 미 증시 같은 경우는 요 지금 보시면 5월 달에 뭐 조정이 크진 않았는데, 그런데 이 비트코인도 보시게 되면 5월 달에 이 미 증시보다는 좀 크게 조정이 나와서 좀 깊은 이런 하락세를 보였었고, 그러다가 이 미 증시는 그 이후로 좀 더 강하게 또 상승을 했어요. 그리고 나서 비슷하게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것처럼 요 10월 달에 조정을 받았었는데, 그 시점도 이걸 보시는 것처럼 이 비트코인 역시 비슷한 시기에 조정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나서 현재까지 이 비트코인과 미 증시 역시 큰 조정 없이 달려가고 있는 것인데,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우리는 이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하고 있지만, 뭐 당연히 승인이 연기가 된다라면 조정은 충분히 나올 수가 있고, 그런데 지금 뭐 승인이 연기될 가능성보다는 승인될 확률이 이 SEC의 행보를 보면 뭐 거의 확실시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, 그런데 설령 승인이 돼서 이것을 호재 소멸로 인식을 한다 하더라도 이 미 증시가 조정을 받지 않는다라면 이 비트코인 역시 조정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저는 좀 더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그러니까 조정이 안 온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비트코인의 승인 여부가 이 조정의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라는 겁니다.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찐 조정은 아무래도 한 번 더 암호화폐 시장이, 특히 이 알트코인이 크게 한번 퀀텀 점프를 한 다음에 그때서야 찾아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. 그리고 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된다 하더라도 매크로 요인만 무너지지가 않는다라면 뭐 살짝의 조정은 나올 수는 있지만 이 큰 조정의 가능성은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.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, 제가 며칠 전에, 그러니까는 지금 9일 전인데 이번 급락에 알트 불장을 위한 대규모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썸네일로 해가지고 지금의 조정 국면은 완벽한 손바뀜을 위한 장세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영상을 올렸던 시점이 이때가 12월 12일이거든요.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좀 급락이 나왔을 때 이제 그 다음날에 이때 올린 영상인데, 그래서 이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, 이걸 보시게 되면 이 알트 상승기 때 조정은 또 필연적으로 나왔었고, 그런데 그 조정이 빠르면 3일 만에 마무리가 됐고 좀 더 늦어지면 이 8일 만에 조정이 마무리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, 그런데 이것을 보시게 되면 이걸 보시면 지금 이렇게 급락이 나온 이후로 딱 8일 만에 이런 슈팅이 나오면서 이 하락 추세를 벗어났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지난 패턴과 좀 비교를 해봐서도 이번 조정은 그냥 살짝 이제 약조정으로 마무리가 되고, 이제부터는 한 번 더 퀀텀 점프를 한 다음에 그 이후에야 이 찐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뭐 이것은 여기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 개인적인 또 관점이기 때문에 단순 좀 참고만 하시고, 그래도 또 간밤에 이 움직임이 좀 의미 있게 나온 만큼 만약에 지금 현물보다 이 현금이 더 많으신 분들은 일부점 이 투자 전략을 다시 한번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네,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부자가 되는 길, My Way.